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4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월요일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연달아서 몰아치니까 우리가 마치 한 반세기 만에 만난 듯한 느낌으로 지금. 나중에 후손들은 역사 교과서 이거 어떻게 배우죠? 그래서 지금 어렵다. 페북에는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2016부터 2018년도의 일은 그거 빼박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 나온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기억 교과서를 사실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두께상? 기억, 촛불, 탄핵,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그리고 정상회담, 이런 거 여러 개. 그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맞추는 거. 너 지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로 역사의 현장에 저희 할머니도 6.25 이런 거 되게 역사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미디어 소식을 좀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디어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청와대가 응답했다라는 금준경 기사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TV조선 드루킹 보도. 물론 그 이전에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관련 보도로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한 이후에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재승인 취소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청와대가 응답을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그 응답이 나와서 관련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14일 오후에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답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언론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혹은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한다고 내일부터 방송하지 마 이렇게 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23만 6,714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해도 청원 취소 이걸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귀찮아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죠.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귀찮음을 이기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 청원을 하신 분들이면 되게 간절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역시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는, 그러니까 방통위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사안에 대해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종편 재승인 절차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는데요. TV조선이 2017년 재승인 때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매번 들으시는 내용이죠. 이놈들이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조건부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사실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3월 당시에 기준점인 650점에서 25점이나 미달했어요. 그러니까 625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4건 이하로 줄이는 게 재승인 조건이에요. TV조선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TV를 볼 때마다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한다 싶을 때마다 계속 심의 넣어주시고, 건덕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민원연에도 연락해 주시고, 방심위 민원 여러분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다 넣어주시고요. 넣기 전에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심의 규정 한번 보고, 요거로 적용하면은 심의위원들이 볼 때 역시 이런 심의가 들어왔구나 하고 또 빨리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심의를 많이 넣어주시는 것만이 사실 TV조선이 다시는 문제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방심이 시방위가 지금
항상 볼 때마다 조항들을 확인하게 하고 하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캠페인 형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방송사 제허가나 재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2004년 경인 지역 민영 방송 ITV 요 한 건뿐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뭐 막말 편파 완성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도 공정성과는 좀 무관한데요. 우리 TV조선이 첫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지금 이게 법정 제재나 그러니까 법정 제재가 오보 막말로 인한 법정 제재가 4건 이상 되면 시장 명령을 내리고 또 그러면 또 시장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아웃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2020년까지 다시 재승인 심사까지 한 번 더 보는 꼴인 건데 이 사이에 지금 벌써 하나가 지금 법정 제재가 유력하게 주위로 올라간 게 있죠. 경인선은 거의 주위로 확정돼서 올라갔고 지금 풍계리는 의견 진술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건이 벌써 법정 제재 거리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경인선 보도는 법정 제재 예고된 상황인 거고, 풍계리 취재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견 진술을 받아봐야지. 21일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SNS가 뜨거웠죠. 이제 이재명 당선인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걸 선거 당일날 방송으로도 보고 그때 당시에도 많이 놀랐었죠. 불거지는 거죠. 쭉 불거지면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뜨거웠죠. 미디어스 기사 갖고 왔습니다.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엉뚱한 질문 자꾸 해서 안 돼. 다 커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옴표로 인용해온 기사인데요. 이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다 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 유력에서 확실로 넘어가는 순간 확실히 넘어가면 이제 언론사들이 와서 이제 취재를 하거든요. 아, 어떠세요? 네, 인터뷰하죠.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런 거 하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터뷰를 하는 게 사람들은 이제 개표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모든 방송을 다 보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JTBC를 봤던 이제 시청자들은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란 가정에서 말한 얘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얘기 한 일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기쁜 당선 소감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저 사생활 얘기 또 묻는 건 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또 MBC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네, 지금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갑자기 방송사고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인터뷰 너무 부성실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날 밤에 이제 노컷 뉴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공개된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연합뉴스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건 도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정에 있어서 내가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 지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 경기도 일을 잘 해내겠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멘트가 이제 계속 송고가 된 거죠. 다른 언론사들로. 그러면서 JTBC는 거기서 그 책임질 부분, 실제로 JTBC 뉴스와 인터뷰할 때는 책임진다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앵커가 아까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멘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선인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언쟁으로 불거진 거죠. 이재명 당선인은 JTBC에서 내가 한 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방금 전 나는 그런 얘기 방금 전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앞에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 말을 네가 곱게 해석하는 건 너 마음속에 이미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제 사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TV조선 인터뷰가 또 있었어요. TV조선 인터뷰 하는데 TV조선이 그 사생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적 대응 말씀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당선이 되시더라도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아니 이 TV조선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그거 같아요. 경기도정을 어떻게 할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 좀 하면 좋은데 정치분지 연예계 예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이 나 이제 안 하겠다.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것만 물어보기로 했는데 자꾸 약속을 어기고 사생활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서 나 인터뷰 안 하겠다 했더니 이제 MBC가 우리는 그런 질문 없다. MBC까지만 하시고 가시라. 이렇게 현장에서 조율이 돼서 MBC가 딱 들어갔는데 MBC에서 하다가 또 잠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해서 무슨 질문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 뒤에는 앞으로 도정을 이끄시면서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재명 당선인이 인이어를 빼버리면서 안 들린다 하고 가버린 거거든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사의 인터뷰는 물론 본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인터뷰고 무리한 인터뷰였을 수 있으나 언론사의 인터뷰는 언론인이 이제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대응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쪽에서는 언론사들이 축하하는 날에 굳이 그 불편할 질문들을 계속 갖고 와서 그렇게 그 질문으로 당선 축하의 어떤 멘트나 이런 관계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게 과연 정당한 태도였냐 이런 비판들이 또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 이제 당선 확실히 된 이후에 하는 인터뷰가 무조건 축하하기 위한 인터뷰라고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하는데 당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던 것들이 다 해결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준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언론인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할 수 있죠. 막 TV조선처럼 1부터 10까지 계속 그 질문만 한다면 그거는 제지를 할 수 있는데 각 방송사들이 사실 한마디씩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고 싶지 않고 혹은 앵커가 질문을 할 때 어떤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말한 건 혹은 나는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저는 사실 그게 좋게 보이진 않았고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공직자라고 하는 자리가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불쾌한 질문에도 공손해야 되고 항상 그거를 수용해야 되고 하는 자리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지금 이번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지해주고 믿고 지지해주는 그 도민들의 힘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그 대답을 커트하는 방식 그 태도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TV조선 인터뷰에서부터 이제 쌓여진 거다라는 그 영상을 보고 각자 알아서 또 판단하겠지만 저도 그런 태도가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을 여러 논란에도 뽑아준 논란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도 뽑아주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재명 당선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부인과 함께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 제 인터뷰 보고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너무 호되게 당한 데다가 어제는 사실 이제 언론사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해서 제가 좀 언짢았는데 제 부족함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이거는 수양해야지요. 사과 방송을 하는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렇게 단락이 됐는데 오늘 조선일보에도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만요? 우선 내가 조선일보를 쭉 보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나왔어요. 이제 어떤 내용 제목이 뭐였냐면 당선 첫날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 기사의 내용이 당선 다음 날이죠. 첫날 대선 주자급으로 대우받은 김경수 그리고
논란에 휩싸인 뭐 이재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구도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경수 후보에게는 막 사람들이 막 많이 가가지고 막 축하도 해주고 막 다음에 대선에 출마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이재명 그 태도 논란이 일어났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도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다른 모습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분석이 계속 기사에 몰아달리냐면 이건 친문과 비문에 대한 차이다. 또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다르잖아,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되게 정말 창의력 대장인 것 같아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면 생각도 못했네. 네, 그러니까 진짜 생각 못했다 이거는. 이재명 당선인이 이제 그 논란에 휩싸인 거는 그 인터뷰 문제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김경수 그 당선인은 그 봉화마을 가고 했던 건 그런 건데 갑자기 거기에 이거는 분석이 이건 친문과 비문의 차이다. 그래서 친문이 김경수는 친문인 당선인이기 때문에 막 여기까지 다 붙어가고 막 띄워주고 그런데 이재명은 비문 당선인이기 때문에 공격에 나선 거다. 이런 식의 구도로 지금 저는 이간질 기사로 생각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모든 그 이상 그게 바로 조선일보다. 네. 맞죠? 지금 사실 검증했죠. 팩트 확인했죠. 지금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팩트 확인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이런 짓 했나 추가로 봤는데요. 그 그러니까 당선 소감 관련된 논란을 보도한 곳이 동아중앙도 다뤘고요. 네. 한겨레도 다뤘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당선 소감 얘기한 것까지 합쳐서 얘기를 좀 했네요. 한겨레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하루 정도 다룬다고 한다면은 사건 자체를 다룬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소설까지 쓰는 건 좀 웃기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걸 마치 분석이라고 붙여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약간 희망사항.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쭉 보면은 당선됐잖아요. 네. 어제는 약간 참패했다 보수가 참패했다 뭐 이런 논조였는데 오늘은 어떤 논조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압승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뒤 안 재고 그냥 막 달라붙는다. 폭주할 것이다. 폭주했어. 시작했어 지금. 그래요? 이미 하고 있어? 14일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아직 당선인 신분인데. 당선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여당이 딱 압수하고 나니까 봐라. 여당 압수하면 우리가 독재가 시작된다고 했지. 자 봐봐. 독선 정치가 시작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 제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한테 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북한 인권센터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자 당선되자마자 막 벌어지는 거야. 이제 쭉쭉쭉쭉.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모든 기사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난리가 나고 있다는 것 저희가 전달드렸고요. 네. 그러면 바로 나쁜 보도 스크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쁜 보도 스크랩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선거 방송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각 방송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래픽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훌륭한 기획력을 가지고 선거를 임하느냐라는 걸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잔치 같은 자리잖아요. 왜냐면 방송 3사가 지상파 3사가 똑같이 출구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자를 보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이 내용을 얼마나 더 잘 보이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넣는 거죠. 그래서 S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는 뭐라고 해요? 그거? 약반 CG 패러디. 네, 약반 CG 이번엔 반지 제형으로 했죠. 되게 여러 개를 막 썼어요. 막 문과 함께 막 이렇게 셀러문 그 패러디도 하고 처음엔 저게 뭐야? 막 이랬는데 너무 근데 의미를 너무 갈아 넣었더라. 너무 어렵더라고요. 해석하기. 아니 그냥 빨간맛 이런 건 되게 쉽죠. 네, 빨간맛. 레드벨벳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막 그 후보자들 막 얼굴 들어가 있는 다음에 후보자들 막 춤추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네. 좀 불편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 와중에 SB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그렇게 패러디, CG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했고 KBS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역시 KBS지 이러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또 나름의 차분함 진행을 했는데요. MB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양쪽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젊은 층들 막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층들도 끌어당겨야 되고 어른들도 끌어당겨야 하는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컨셉을 가질 것인가 고민하다가 좀 안전한 컨셉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배철수 씨를 모셔와서 썰전에서 인증받은 유시민 전원책 콤비를 함께
뒤섞어서 배철수의 선거 캠프라는 어떤 해설과 어떤 만담 요런 것들을 꽁트를 같이 뒤섞은 그런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그거는 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방송한 건가요? 아니면 선거 개표 방송 이후에 되나요? 개표 방송 초반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1, 2부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앞부분에는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또 토론 형태로 그 두 분을 또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저희가 지금 MBC 개표 방송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패널 전원책이라는 그 존재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게 얘기한다. 전원책이라는 그 존재. 네. 전원책 변호사라는 이 존재. 여러분들 저희 방송 들으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름 많이 들었죠. 이분의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JTBC 썰전 이런 곳에 주로 이제 인기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 7월부터는요. TV조선 종합뉴스 9 앵커로 발탁되기도 했어요. 물론 방송 5개월 만에 하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 하차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TV조선은 지금 징계 한 건 한 건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청률도 거기서 거기였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들이 성명서를 낼 정도였다.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동시에 이제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방송을 통해서 쉴 새 없이 막말하는 캐릭터. 라는 것이 인증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파적인 주장을 계속 내놓는 거죠. 대표적으로는요. 생방송 기준으로 했을 땐 좀 옛날이긴 한데 2012년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그 희대의 명언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라고 할 수 있으면 종북 세력이 아니다.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라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 종북 세력 아닙니다. 방송용어를 만약에 이건 김정일이가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방송용어로 나쁩니까? 이걸 생방송에서 그대로 말합니다. 자, JTBC 2017년 신년 토론에 또 불려왔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당시 태도 논란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멘트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대한 주사바늘 자국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 대통령의 워딩치고는 어떻게 저런 용어를 함부로 아무리 기자 간담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엮었다, 밀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놀란 것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게 얼굴에 난 주사바늘 자국 이런 것 때문에 이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해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횡설수설하는 말투를 그대로 읽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런 말을 이렇게 방송에서 또 한 번 해줍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앵커로 활동하던 시기에요.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 80명이 전 앵커의 종합뉴스9 오프닝 클로징 멘트가 팩트 없이 일방위 주장을 담은 내용이었다면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제가 방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요. 정말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별로 TV조선 기자들이 뭉쳐가지고 성명을 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100명의 총 기자 중에 80명이 전원책 하면서 이제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팩트가 없이 일방위 주장을 했어. TV조선 기자들이 항의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사실 TV조선에서 검증을 받은 분이에요. TV조선이 그러니까 종편에서 이미 문제 인물이라고 충분히 검증을 해준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MBC가 생방송에 패널로 불러왔다. 위험하다.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MBC 측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김성한 MBC 선거방송 기획단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선거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 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오마이뉴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대상으로 나오셨는데요. 일단 MBC 선거방송의 컨셉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망해주는 콘텐츠를 좀 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여태까지는 웃고 떠드는 그런 콘텐츠로만 선거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 유권자들의 삶에 정말 영향이 가는 이슈가 뭔지를 분석을 해주고 해설해주는 그 친근한 콘텐츠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을 해줄 것을 일단 기대를 해서 섭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아니 전원책 변호사는 생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김성환 MBC 선거방송 기획단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전 변호사도 생방송 잘하세요. 유시민 작가와 둘이 통과 제리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시청자가 판단하는 거죠. 라는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라이브 하셨네요. 아니 저는 저번에 신년 토론회인가 JTBC에서 하는 거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랑 전원석 변호사랑 그 생방송에서 뭐 수치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했던. 그게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1년에 우리가 국채가 순정되는 것만 60조입니다. 그래서 5조를 더 해요 그러면요? 아니 4대강이나 방위비리나 자원비리 이런 거 안 하면 4대강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합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등장할지 몰라도요. 최종 결벽을 만나게 돼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정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그런 핵심을 얘기를 해. 지도자지. 아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지도자 소리를 듣겠어요? 전 변호사님, 그 검증의 시간은요, 좀 합리적으로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녹화 방송이라면 컨셉을 잡아서 편집을 하면 되니까. 근데 생방송에서는 이분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방송 품위를 지키지 않는 언어를 함부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경우,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걸 듣지 않아요. 정말 듣지 않아요. 막 나가시더라고. 미래년에서도 사실 처음에 많이 종편 초기에 많이 지적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할 때도 문제 발언이 많았어요. 네, 말 끊고 막 완전 편파 진행하면서도 막 엉망진창으로 약간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쨌든 MBC가 좀 저희가 판단하기엔 나이브한 판단으로 어쨌든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나이브한 판단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네, 생방송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 발언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데요. 그 문제 발언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발언입니다. 진짜 진보주의 같으면요,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체제, 이 독재 체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지금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문제 삼아야 돼요. 변호사님, 진짜 진보주의자는. 보수시니까 보수 일을 똑바로 하시죠. 그럴까요? 예. 나무집 살림에 간섭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야, 이 어용아. 듣기만 해도 황당하다. 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절 윤리적 조항 제27조는 품위 유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적합하게, 아주 확실하게 딱 포함이 되는 그 부분이죠. 야이 어용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게 저스트 키딩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또 넘어갈게.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라는 것들이 사실 맞아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작은 윤활유 소재로 활용될 수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 선거 방송이나 정치 관련된 소재로 얘기를 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던가 무리하게 반말을 맞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면 사실 인터넷 방송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은 지금 질문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였고 진보적 의제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보가 하겠다 했더니 거기다 대고 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맥락이 안 맞는데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요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제 판세, 그러니까 대충 결과가 많이 나온 이후에 판세 분석을 진행을 하죠. 박성재 보도국 취재센터장하고 김수진 기자 그리고 전원책 유시민 요 두 패널을 모셔놓고 이제 나중에는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담이라면서 전원책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식당에 들어갈 때 네. 손님들이 웃기게 웃으면 전부 다 좌파입니다 이랬더니만 전부 다 나 웃었어요. 오늘 밤에 웃으면 좌파입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많겠죠. 더 웃던데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니까.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변호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웃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거는 솔직히 저는 웃자고 한 얘기라고 하는데 안 웃기고요. 좀 불쾌합니다. 사실 이렇게 좌파 막 이런 농담을 MBC에서 나누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였냐면 사실
유시민 그 작가가 뭘 얘기를 하는데 좀 그 전원책 변호사가 보기에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아 보였던 거죠. 자기는 지금 보수의 침몰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그러셨는데 지금 굉장히 냉정한 이제 아니 그래도 계속 웃고 있잖아요. 이게 뭐 웃음을 못 참았어. 지금 세 분이 지금 다 웃음을 못 참았어요.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항상 이 저도 웃자고 드리는 얘기고 방송을 하려고 저도 웃자고 드리는 얘기고 지루하시지 않게 하는 거 웃는 거지. 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정리를 합니다. 상황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 와중에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게 시비 건 게 난 웃자고 한 얘기다 하면서 추가 농담을 한 게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MBC가 이거 컨트롤 못하고 있다. 분노가 점점 이게 농담이야? 네, 그걸 농담이랍시고 이제 했고요. 문제 발언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또 뭐가 있느냐면 제가 눈에 띄었던 발언 중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배철수의 선거 캠프 그 코너에서 투표 종료 10여 분을 남기고서 배철수 씨가 각 이제 패널들한테 최종 발언을 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이거는 꽤 유명하죠. 이 방송이 생방송이니까 감히 말하자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보수를 살려주십시오. 예, 이 방송이 생방송이니까 감히 말하자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보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돌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인데?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 발언이 뒤에 나옵니다. 이 돌발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 배철수 씨가 아니 생방송 아니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웃어요. 이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유시민 씨하고 배철수 씨가 막 웃습니다. 웃다가 이제 배철수 씨가 이게 생방송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편집해 버리니까 이런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 다 편집해 버리잖아요. 그러게요. 대한민국 모든 방송에서 그동안 저 방송에 나가셔서 편집을 많이 당하셨나요? 예? 뭐 잘려도 뭐 내일 잘리겠지 이제. 편집 당하실 만한 얘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편집이 돼요.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런데 전혀 방송심에서 안 걸릴 자신이 있는데 재판에도 내가 이기겠는데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원책 변호사가 심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있잖아요. 오늘 방송에 난 초보야. 근데 또 왔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했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내 실수로 그 방송에 탔어. 근데 이게 죄송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원책 변호사는 굉장히 심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게 사실 투표 선거운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선거 방송 심의 그 기준의 규정에 그러니까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걸 내가 심의 규정에 심의위원회한테 가서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쨌든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어서 방송 제작진들 입장에서 PD나 이런 쪽에서 하지 말라고 이미 언급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녹화 방송을 하면 잘리는데 오늘 생방송이야. 딱 봤더니 오늘은 내가 이 말을 해야겠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기분이 수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쏟아낸 겁니다. 투표 종료 전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투표 종료 전에 투표를 사람들이 아직 투표장 가고 있는데 거기서 보수 살려주십시오. 어쨌든 그 멘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런 멘트를 한 거죠. 그럼 놓고 이 멘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러니까 선거 영향,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투표 종료 10분 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규정을 내가 잘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한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내가 이거 녹화 방송이면 제작진들이 자를 거니까 생방송이니까 못 자르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생방송에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죠. MBC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방송을 악용한 거죠, 오히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 활용해버린 니네 거죠. 못 자르지?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태도들이 너무 심하니까 배철수 씨가 나중에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항의를 하는 그 대목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깐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변호사님, 제 얘기 좀 우선 들어주세요. 저 방송 진행 오래 하셨잖아요. 많이 앵커도 하셨고. 저 사회자가 A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다 앵커 할 때는 다 그 소리 합니다. 싫어하거든요. 펜을 이 자리에 앉아서 보세요.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A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B와 C를 넘어서 D까지 막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이 자리에 앉아 보라니까. 그래서 지금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진행자가 개입을 했는데 개입을 할 때도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를 생방송 도중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깐죽거리면서 약간 앵커 할 땐 다 그런 소리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앉아 보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대는 반응을 보이고 앵커의 제재를 사실상 이렇게 깔아뭉갠 거죠. 같이 출연하는 출연자들도 무시하고 그렇죠. 그 전에 있는 제작진들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방송을 진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방심이와 선방위를 무시하고 그렇죠. 사실 그것도 무시하고 있는 거.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봤자 법정 제재 받은 적 없는데 니들 왜 이렇게 쫄아있냐 이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런 사람 지상파에 나와서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제일 많이 했던 문제 발언 중에 하나는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 문제 발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슈를 얘기하다가 남북 문제 이슈를 틀어서 자꾸 이슈를 그쪽으로 빼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느냐. 북미 정상회담을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철수의 선거 캠프에서만 크게 2번을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 싱가포르에서 이상한 쇼를 벌리는 바람에 또 투표장으로 향했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얘기를 하고 쭉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 계속 전원책 변호사가 약간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좀 버럭한다던가 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발언한다던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 유난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 눈을 가져가신 것 같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이상한 회담을 하는 바람에 오늘 내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이 전원책 씨의 이 반응을 보면은 사실은 조선일보의 반응이랑 똑같거든요. 조선일보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이런 걸 해왔냐. 트럼프 완전 배신자다. 이런 식의 논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 완전 개판 회담이야. 그래서 이런 논조를 유지했잖아요. 이거 현혹되지 마. 야 우리 주한미군 다 뺀대.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한대. 이러면서 분노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평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평화로 이어지지 않고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쇼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기에 대한 평가 해설이 덧붙여야 되는 거죠. 그냥 이상한 쇼다. 두 사람이 날아가서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한 이상한 쇼 이런 식으로 폄훼 발언하는 거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사실상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말을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이 선거 이거는 10분 전이 아니라 사실 4시부터 이렇게 쭉 방송된 거잖아요. 네네. 선거 앞두고 선거에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보수층들이나 진보층들이나 어쨌든 투표는 이번에 안 할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거 방송을 보고 있는데 계속 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다 쇼야. 문재인 정부 지금 이 지지도 때문에 다 이길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지금 나서야 돼. 라는 것들을 사실 암암리에 조장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야 이상한 쇼하고 있어. 보수가 가야 돼. 하면서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 흠집내기적 발언들을 하는 거는 사실상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 개표를 하는 과정에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뭐냐면 왜 그래? 오늘 그 얘기하러 나왔나 봐. 네. 그런 생각까지 전 들었어요. 뭐냐면 보수가 대북 문제를 놓고 이제 그걸 아젠다 세팅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한 이 남북 평화 난 쇼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의 쇼라고 봐요. 난 문재인 정권의 쇼라고 나 얘기 안 합니다. 문재인 정권 쇼가 아니고 트럼프의 쇼죠. 트럼프의 쇼다. 네. 트럼프의 지나친 상업적 쇼죠. 네. 이 쇼에 대한민국의 선거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 평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라는 질문이 좀 들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세 분석?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은 정세 분석을 자꾸 하니까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말리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번에 트럼프의 행동은요, 우리가 도저히 납득 못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안보가 그만큼 비약해졌잖아요. 갑자기 국민회담 분석으로 지금 솔직히 말했어요. 트럼프의 심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만 생각을 하고. 세 명이 동시에 말린단 말이에요.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근데 전원책 변호사가 개의치 않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끝부분에만 선거 얘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오판했다 MBC가.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고 이미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의 인물이라는 게 검증이 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생방송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어떤 나이브한 생각으로 그 판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품위 유지 조항에 사실 다 걸릴 만한 내용들이고요. 저 객관성 뭐 이런 거는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네. 공정성 문제가 제 생각에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좌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겨냥하잖아요. 사람을 저격하는 멘트들을 하는 거는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다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지적될 것 같아요. MBC가 뭔가 혁신한다고 해놓고 지금 오히려 자기네가 구덩이로 빠져버리는 스스로 이런 꼴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김성한 MBC 선거방송 기획단장이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 개표 방송이 너무 재미 위주로 가고 눈여깃거리만 주고 형식만 요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출연시켜서 한 이 행위들, 이게 사실은 뭐 전문적인 해설을 요구했지만 전문적인 해설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오히려 그냥 재미 위주의 눈요깃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이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콤비를 데려다가 그걸로 시청률을 한번 좀 얻어볼까 하는 얄팍한 기획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렇게밖에 못하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정상화를 그렇게 염원했나 하는 생각까지 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방송이 지켜야 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면서도 시청자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솔직히 화도 많이 났어요. MBC의 어떤 이게 사실 정상화 이후에 첫 선거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게 요 정도 역량,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기획이었는가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요. 요거 MBC 개표 방송 전원책 선택이 실패했다라는 점을 전달드리면서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대댓글 코너의 댓글이 정말 풍년인데요. 네,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네요. 하나는 이재명 당선인의 인터뷰 관련된 논란. 이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선거 직전까지 계속 불거졌던 이재명 스캔들 관련된 건입니다. 저희가 아마 관련 보고서를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방송에서 또 이렇게 피드백처럼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 댓글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구나 혹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구나라는 점 다 같이 좀 고민해보고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민원련 책 읽기 코너가 계속 파일럿으로 올라가고 있죠. 2회 파일럿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1회 들으신 분들이 자기 전에 들으니까 너무나 좋고 이런 사실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들으신 분들. 네, 지금이라도 1회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책 읽기 방송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들어도 되겠지. 네, 1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2회부터 들으시면 약간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고요. 네, 오초롱 활동가가 정말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은 씨도 들을 거죠? 그럼요. Of course. 네. 그러면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련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련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련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련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